분석 가보겠습니다. 표는 제가 분석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인도네시아 대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대 아르헨티나고, 일단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시가 런을 때렸습니다. 이게 그림 자체가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유벤투스 호날두 있지,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쪽 여론을 봐도 막 티켓팅 할 때 그때 우리 호날두 얼굴 대문짝하게 박아놨었잖아, 유벤투스 왔을 때. 얘들도 똑같아요. 아르헨티나 메시 얼굴 대문짝하게 받아놓고 이제 티켓 표팔이 해놓고서 메시랑 뭐 디마리아, 뭐 오타멘디, 요런 애들 이제 휴식차 결장입니다. KP 형님 어서 오세요. 휴식차 결장으로 빠지고, 좀 특이사항적인 부분은 뭐 팀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의 전력 차는 그냥 다 아시잖아요. 딱 그 정도 전력 차고, 특이사항은 이제 인도네시아 무만케도 그 뭐라 그래, 돈 많이 준다고. 이걸 내가 어디서 봤더라? 우리나라 원래 중앙일보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치면 나오나? 못 찾겠다. 중앙일보에선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엉클라추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형님 뭐 쉬고 왔는데 형님 아주 많이 남았는데, 제가 그 일주일 연장해 드렸거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 자체가, 당연히 여론이 아니라 사이즈 자체는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훨씬 더 강하고 한데, 지금 일단은 메시 런 때려가지고 약간은 좀 부들부들해져 있는 인도네시아 쪽 팬 쪽에, 그런 우리 호날두 런 때렸을 때 마냥 그런 상황인데다가 무만케도 돈 준다고, 요런 소식. 이게 또 A매치다 보니까 아무런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라인업 쪽으로도 그렇게까지 아르헨티나가 사실 전방 쪽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오랜만에 오니까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인터밀란의 그 새끼 누구야? 닭뼈슬. 이름이 기억 안 나. 라우타로 같은 애들도 빠져 있고, 그래서 전방에 아마 뭐 맨시티의 훌리안 알바레즈나 아니면은 뭐 메뉴의 가르나초, 요런 애들이 좀 나을 것 같고, 미드필더진은 대체로 뭐 괜찮습니다. 뭐 엔조, 뭐 알리스테르, 뭐 이런 애들 그래도 메시가 런 때렸기 때문에 아마 미드필더나 수비라인 자체는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대신 전방이 이제 조금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가 얼마만큼 비벼줄까라고 좀 보이는데, 저는 일단은 그냥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많이 맛이 없어 보여요. 일단 뭐 공격진에서도 지금 빠진 애들 좀 있지, 뭐 이런 것도 있지. 근데 핸디가 3 막 4.5, 3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 2ND 정도도 아니고 막 3 넘어가는 핸디들이 계속 잡혀있기 때문에, 뭐 아르헨티나가 어쨌든 간에 가뜩이나 인도네시아 빡쳐있는데 이것까지 학살을 할까? 어차피 접대하러 가는 거잖아요. 접대 축구거든요. 이게 돈 벌러 가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는 상황 속에서 크게 뭐, 호주와의 평가전도 최근이었잖아 비교적.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저는 그냥 인도네시아를 뭐 사실 믿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동남아 내에서는 홈에서만큼은 나쁘지 않은 정도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보자면은, 이걸 사실 뭐 주력으로는 당연히 못 찍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 배당이면은 찔러볼 만은 하다. 인도네시아 프랜승이랑,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이걸 비빌려면 저득점으로 가긴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뭐 썩 탐탁치 않긴 한데, 굳이 보면 4.5 정도. 근데 뭐 굳이 찍으면은 그래도 프렌 배당이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어. 2.95 정도면은 엔간한 거 역배나 무배당이잖아. 그래서 뭐 언더 찍을 바에는 차라리 프렌을 찍는 게 조금 더 뭐 나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이즈로 넘어가고, 카타르 대 뉴질랜드, 이것도 A매치고요. 어쨌든 간에 카타르 같은 경우는 그
북중미 골드컵인가? 헷갈리네. 근데 그거에 참여를 해요. 카타르가 웬 북중미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게스트 자격으로 저번에도 한번 카타르가 북중미 골드컵에 한번 참가했었어요. 게스트 자격으로 일단은 참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카타르 쪽에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뒤쪽에 좀 성적을 보여줘야 될 거는 카타르가 있다는. 뉴질랜드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수 평가전이고 카타르는 골드컵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평가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즈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쨌든 간에 오스트리아 쪽에서 열리는 매치인데 카타르 홈이 아니라 이게 제가 알기로 경기장이 한번 변경됐어요. 원래 비엔나 쪽인가? 그쪽에서 열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경기장이 한번 변경돼가지고 무슨 시골에서 열린다고. 수용 인원이 5,000명이라는데? 이거 뭐 공설운동장 아니야? 그 정도면은? 5,000명이면은 이게 공설운동장급인데, 글쎄요, 이게 잔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좀 변수가 있을 것 같고. 인도네시아 신태용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원래는 언더가 조금 더 맛있는 매치긴 한데, 이게 언더가 조금 불편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뉴질랜드 감독은 공석이 아니라 대행이거든요. 뉴질랜드 감독 대행인 체제인데, 이 대행 감독의 스타일 공격적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이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 원래 그냥 호주, 뉴질랜드 이 떡대 새끼들 아니야? 그러니까 뻥뻥 그냥 내질르고 헤딩 경합, 수비에서 비비고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런 축구였다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 근데 이게 후방 빌드업이 안 되는 팀이 하면 족방 빌드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한테 개쳐 맞은 거예요. 최근에 스웨덴한테 개쳐 맞았잖아요, 뉴질랜드가. 후방 빌드업 어줍잖게 하다가, 우리도 벤투 감독 처음 왔을 때 후방 빌드업 어줍잖게 하다가 개쳐 맞은 적 많잖아. 그래서 뉴질랜드 우리보다 못해. 그냥 하니까 그냥 스웨덴 정도 사이즈한테 개쳐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이제 감독도 대행인데 스타일도 본인들하고 좀 다르게 가고 있고, 그마저도 대행 감독이야. 후방 빌드업 여전히 불안하고, 더군다나 공격적인 우드나 이런 애들도 좀 빠져있고, 상황 자체가 많이 좋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평가전 자체가 그냥 진짜 평가전 자체로서밖에 의미가 없어요. 뒤에 뭐 월드컵 예선이라든가 뭐라도 있으면은 조금 더 확실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 뒤에 감독도 대행이야, 시부레. 기대치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카타르는 그래도 케이로스 감독이라는 쪽 아시아 쪽에서는 든든한 감독이 또 버티고 있고, 또 뒤쪽에 골드컵, 카타르가 지난번에 골드컵의 성적이 좀 괜찮았어요, 지난 대회 때.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시부레 이게 왜 역배지 하는 생각이 제가 볼 때 먼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경기장이 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 이 변경이 조금 변수기는 해요. 이게 잔디 상태나 이런 게 안 좋으면 선수들이 몸살이거든. 그래서 언더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뉴질랜드의 최근 컬러나 뭐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언더는 조금 배당 대비 메리트가 막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카타르 역배나 뭐 프렌 쪽 어느 번은 굳이 본다면, 굳이 찍으면은 오바 찍을 것 같긴 한데, 뭐 솔직히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바가. 근데 어쨌든 뭐 분위기적인 부분이나 뭐 뒤쪽에 일정적인 측면들 다 감안한 다음에 전 카타르가 또 할만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월광 형님 어서오세요. 세 번째, 우크라이나 대 몰타. 여기서부터 이제 유로 예선이고요. 성적을 또 띄워야 되나? 잠시만요. 벌써 모기 갈라 그래,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꾸준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잉글랜드, 이탈리아 있는 조고, C조. 우크라이나가 현재 3위. 1승 1패, 승점 3점. 몰타가 꼴등. 승점인데 전력은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좋은데, 사실 직전 경기 우크라이나가 어디야, 북마케도니아한테 3대2로 역전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우크 배당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운이 좀 많이 따라줬어 이때 우크라이나. 슈팅 6개 때렸는데 3골이 들어갔어. 와, 두 번째 동점골이었나? 그거는 진짜 수비가 그렇게 다닥다닥 서 있는데 그거를 뚫고 그 슈팅이 구석으로 가는 거 보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실 지공에서의 위력은 없어요. 이게 상대가 몰타여가지고. 근데 저도 이게 사이즈를 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 아니 지공을 아무리 못해도 뭐 완전히 개똥팀한테는 뭐 뚫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직전 북마케도니아전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역시나 상대의 압박을 좀 견뎌내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지공시 역습 말고 지공시의 상대 수비 라인을 부수는 능력 자체는 확실히 진첸코가 빠져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많이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무드릭이 엄청난 활약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보내드릴게요. 해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달님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크 쪽으로 우크가 잡는 거는 사실 뭐 무조건인 사이즈라고 보고 뭐 햄무나 헨승이든 뭐 한 골차 뭐 프렌이 뜰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사이즈나 뭐 언어바에서 좀 골라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나마 좀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건 이 경기에서는 언더가 제일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간에 사실 지공에서의 확실히 파괴력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중원에서나 뭐 뒤쪽에서도 확실히 볼을 소유하고 이런 능력이 물론 몰타 상대로 아마 반코트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거기서 뭐 두들겨 패는 그림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팰 것 같은 경기력이 지금 아니에요. 상대가 좀 올라오고 했을 때 빠른 이제 무드릭 같은 빠른 자원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무서운 건데 몰타가 내려앉아 있어서 좀 플레이를 한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체력적인 문제도 지금 독일전까지 그 전에 평가전까지 있었잖아. 우크라이나가 3연전이거든요. 다른 팀들 다 2연전인데 우크는 3연전이야. 그래서 감독이 로테이션도 일단은 돌아갈 거라고 좀 인터뷰 자체를 좀 가져갔었고 물론 돌아가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들 남겨두고 나머지 이제 앵간한 애들 좀 돌아가면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어쨌든 근데 그런 부분 좀 감안한다면 제 생각에는 2.5였으면 이제 머리 아팠을 것 같긴 한데 3.5 주면은 그래도 가능성 자체는 언더 쪽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몰타가 사실 그렇게 만만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똥인 건 맞는데 그래도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가지 좀 감안했을 때 헨승보다는 헨무 쪽이 배당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봐서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 가야죠. 핸디 무 쪽으로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배당 노린 다음에 헨무 쪽. 요 정도 몰타는 한 명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한 명밖에 없어 잘하는 놈이. 그 누구야? 그 테디 테우마라고 그 미드필더 쪽 뛰는 놈이 있는데 요 새끼 한 명밖에 없어요. 얘가 좀 근데 공격력도 좀 좋고 한 애 있는데 얘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어쨌든 그런 사이즈여서 전 한 2대0 오바가 나면 3대1 그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 근데 오바 뜰 확률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음 경기 두버 이것도 유로 예선이고 아르메니아가 직전 경기 이제 웨일즈를 좀 잡아내면서 변수를 좀 일으켰는데 이 조는 조금 혼돈이 됐어요. 아르메니아가 떨어지면서 이게 D조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4위 1승 1패 승점 3점 5위가 라트비아 5위가 꼴등입니다. 참고로 1점이고 위랑 별로 차이 안 나요. 3위가 크로아티 4점 2위가 웨일즈 4점 1위가 터키 6점 참고로 웨일즈랑 터키는 경기를 3경기나 했어요. 3경기 여기 2경기 했잖아. 여기는 3경기 시켰어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카타르 뉴질랜드 다 했어요. 앞에 다 했어. 그 뭐야 카타르 프렌 오바 봤음. 프렌 오바 봤고 다 아르메니아가 직전기 웨일즈를 좀 무너뜨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아르메니아가 지금 만만치는 않아요. 이번 유로에선 자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코 좀 만만하지 않은 어쨌든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막
썩 이게 웨일즈를 잡았다고 막 엄청 잘한다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웨일즈가 병신이었던 건데 그 병신을 이길 정도는 됐던 거야. 아르메니아가 딱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웨일즈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르메니아가 그거를 두들겨 팬 게 아니라 웨일즈가 암흑기 지금 암흑기에 웨일즈는 암흑기인데 거기서 이제 그 정도는 아르메니아가 좀 운이 좀 따라줬을 때 운이 좀 따라줬거든. 아르메니아가 때리면 다 들어가서 슈팅이 따라줬을 때 뭐 이길 수 있는 정도 딱 그 정도 사이즈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라트비아 같은 경우 벌써 2패 출발이고 또 아르메니아가 물론 나중 가면 떨어질 확률이 높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확실히 원정에서 웨일즈를 잡아내면서 이게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확 끌어올린 상태에서 또 라트비아를 만나기 때문에 기세적인 측면에서 이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경기는 홈 쪽으로 찍는 게 맞아. 역배보다는 승 아니면 무 쪽으로. 그러니까 변수를 체크한다면 우리가 결국 무승부를 좀 체크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그 외의 가능성에서는 아르메니아가 어쨌든 중동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원정길이 빡세기도 하거든요. 라트비아는 저 북유럽 바로 밑에 발칸 그쪽에 있잖아. 발칸 위쪽에. 그렇기 때문에 거리적인 측면이 뭐 엄청 가까운 것도 아니고 또 중동 원정, 아르메니아 원정이 또 워낙 좀 어려운 터키와 더불어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접근을 할 거면은 요런 쪽으로 찌는 게 맞아요. 승 찍거나 무해무 찍거나. 라트비아도 전력 자체는 솔직히 라트비아나 아르메니아는 도찐 개찐이에요.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르메니아가 낫고 피지컬은 라트비아가 더 좋아요. 약간의 뭐 좋은 그 둘 다 서로 나은 점들도 뭐 다른 강팀에 비하면 뭐 형편없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기술은 아르메니아가 좋고 피지컬은 라트비아가 좀 더 괜찮은 측면이라 뭐 둘 다 해볼 만한 건 분명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홈이 질만한 사이즈는 아니다. 괜히 이렇게 배당에 낮게 측정된 게 아니고 또 이게 또 어쨌든 아르메니아는 신락 같은 희망을 또 지금 상황에서 뭐 신락 같은 희망은 아니긴 합니다만 유로 본선은 사실 신락 같은 희망이잖아요. 그걸 안고 웨일즈 원정에서 쓰나미를 좀 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분명한 기대치가 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기세는 이건데 솔직히 기세나 아니면 원정길 아르메니아가 옛날엔 아마 그 분쟁 관련해 가지고 중립 경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홈이잖아. 무섭기는 해요. 기세로 봤을 때는 이건데 전력으로 봤을 땐 이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쪽으로 이 기세를 무시할 순 없다라는 메타로. 근데 무가 뜰 수도 있어요 이런 경기. 어쨌든 근데 저는 승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다. 어쨌든 라트비아의 동기부여적인 측면보다도 홈에서의 아르메니아가 어쨌든 간에 지금 진출 가능성이 초반 자체 스타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어가지 않을까. 뭐 뒤에 무너질지언정 그런 가능성. 또 라트비아잖아 상대가. 승 쪽으로 봅니다. 어서오세요. 두 번째. 핀란드 대 산마리노 왜 어지럽냐. 일단은 뭐 순위부터 적으면은 마찬가지로 유로 예선이고 H조 1위가 덴마크, 2위 슬로베니, 3위 카자, 4위가 핀란드, 5위가 이제 북아일, 6위가 이제 산마리노인데 산마리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공을 찰 줄 모르는 나라야. 항상 이제 맛집이죠 맛집. 월드컵 예선이든 뭐든 참가에 의의를 두는 딱 그 자체. 우리나라 좀 비유하기는 좀 그렇고 뭐 어디야 저기 인도 같은 애들이 이제 월드컵 예선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냥 뭐 참가해가지고 좀 유니폼 교환 같은 거 덴마크 애들이나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만나가지고 교환 좀 때리고 뭐 원정 경기 때 좀 여행 좀 다니고. 축구 선수를 직업으로 삼지 않잖아 얘네는. 이제 부업으로 축구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전력 차는 핀란드도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사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 차이인데 씨발 근데 마인을 3을 주냐 이걸. 2 줬으면 진짜 갈만해 보이는데 3을 줬네 핸디를. 이게 지금 이 순위 날렸나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이 조 자체가 지금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는 승점 적어드리면은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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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여기 혼돈이에요. 공짜 한 명 있고 나머지 5팀에서 싸우는 그런 사이즈고, 덴마크가 옛날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슬로베니아, 카자흐스탄 다 해볼만해.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옛날엔 아마 제 기억에 유로 예선 순위 선정 방식이 골드실이 우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승점담 상대전적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전적 골드실, 그 다음이 골드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 이거네. 다득점이 먼저네. 원정 다득점이 또 그 다음에 골드실이네. 어쨌든 상당히 뒤로 밀려있는 게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이게 만약에 승점 다음에 골득실이었으면 그냥 마인 찍는 게 맞아. 왜? 이거는 때려 잡을 수 있을 때 때려 잡아야 되는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후순위로 좀 뒤쳐져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핸디로 찍을 거면 마인 찍거나 아니면은 언어버는 솔직히 언더인데 봐봐, 제가 핸드로 찍으면 마인을 찍고 언어버를 찍고 언더를 찍는다고 했는데 이러면은 4대0을 밖에 없거든요. 3마인이고 4.5 언더잖아. 나도 이거 분석하면서 어떻게 분석이 이렇게 되지? 싶었어요. 핸디로 가면은 마인을 가고 싶고 언어버로 가면 언더를 가고 싶은데 그럼 지금 4대0이 나와야 둘 다 맞는 거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가 더 나은지 잘 모르겠어. 이게 4대0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 부러지는 거잖아.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고른다 하면은 마인이 좀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막 엄청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당연히 아니, 핀란드가 4골을 박아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좀 전에 봤듯이 이 조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한 조이기 때문에 이게 골득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 지금 벌써 6점이 4팀이나 있잖아. 이 조가 제일 빡세 지금 다른 조들에 비해서. 여기는 뭐 어느 한 팀도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골득실 이걸 무시하기는 조금 아무리 후순위라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언더보다는 산마리노는 막말로 라트비아 이런 팀들한테도 5골 먹히고 질 수 있는 팀이거든요. 여기 뭐 사이즈 자체가 어디야? 알바니아한테 5대0으로 진주, 에스토니아한테 4대0.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냥 상대팀이 골을 넣느냐 마냐거든. 상대팀이 좀 좀 넣어야겠다. 기분이 안 좋네. 골 넣고 좀 기분 전환하자 하면 넣는 거고, 씨발 이게 A매치 못 갔네, 좀 피곤해 죽겠네 이러면 그냥 한번 2대0 3대0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핀란드의 좀 상황적인 부분이나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좀 그래도 굳이 찍는다면 마인승이 좀 더 땡기는 그런 사이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 정도 보고, 아니 패스까지는 아니고 뭐 부주력 정도는 찍을만 하지 않을까. 다음 경기 터키 대 웨일즈. 목이 벌써 갈라 그래. 힘들어. 이래서 사람이 쉬면 안 돼.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래서 이게 적응돼가지고. 여기는 D조. 웨일즈가 최근에 일격을 맞았죠. 튀르키예 적고 터키 적으니까 이상하다. 6점이고요. 2승 1패. 여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4점. 4점. 크로아티아는 네이션스 리그 때문에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죠. 여기 뭐 4위 아르메니아, 좀 전에 봤다 5위 라트비아 이렇게인데, 어쨌든 웨일즈가 제가 축구를 본 이래로 지금이 제일 암흑기예요. 지금이 제가 축구를 뭐 거의 20년 가까이 봤지만 이토록 암흑기인 웨일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결국에 이제 가레스 베일이라든가 아니면 한때 우리 또 스완셀로나 기성용의 또 단짝이었던 앨런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확실히 은퇴하거나 이렇게 빠진 이후에 지금 웨일즈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경기력이 솔직히 직전 경기 아르메니아전에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운적인 부분도 좀 안 따라주고 어쨌든 전방에서의 마무리 짓는 능력이 웨일즈가 많이 부족해. 베일이 있었으면 그게 마무리가 됐을 테니까. 뭐 이런 부분이다가 또 무어도 직전에 전방 쪽에서 퇴장에 대한 변수도 있었고 뭐 그랬던 부분인데, 일단 중원이 너무 약해. 제가 봤을 때 중원이 너무 약하고 그나마 옛날 웨일즈는 수비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벤 데이비스도 출산 관련으로 또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방 쪽에 공격수인 본머스였나? 키퍼 무어가 또 직전 경기 퇴장으로 오늘 경기 또 빠지게 됐고,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뭐 출산 내지 뭐 퇴장에서 빠지는 선수들, 기존의 자원들도 뭐 솔직히 다니엘 제임스, 뭐 해리 윌슨, 뭐 브레난 존슨 나쁘진 않거든요. 옛날 근데 얘네 셋 합친 거보다 가레스 베일 한 명이 낫잖아. 뭐 여기 미드필더도 뭐 아론 렌지 다 늙어 빠졌고 지금 뭐 전체적인 전술적인 포인트도 그렇고 선수 기량적인 측면도 그렇고 암흑기예요. 지금 현지에서는 감독이 엄청나게 많이 비판받고 있어. 왜 시발 이 팀을 데리고 뭐 백을 쳤으냐, 감독 돌대가 이러면서 그 우리도 이제 국대 까듯이 웰즈 감독도 지금 후두려 맞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터키가 지금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분은 전방이거든요. 미드필더진이야 괜찮은 것 같고 솔직히 뭐 웨즈칸이나 뭐 차라노글루, 뭐 코쿠치 괜찮거든 라인. 근데 전방에서 막 믿을만한 사이즈가 없어요. 뭐 브라겔마즈도 이제 한물 갖고 사실 뭐 윈데르나 이런 애들 믿어야 되는데, 옛날 터키보다는 확실히 한물 좀 간 느낌이 있죠. 옛날 막 툰자이 살리나 일마즈 한창 때는 이럴 때보다는 확실히 믿을만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좀 많이 간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지금의 웨일즈 상대로라면은 터키 이거 잡고 가야 돼. 너네 좀, 물론 터키가 그 네이션스 리그 1위 해가지고 유로 예선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기는 해요. 이거 만약에 여기서 뭐 유로 예선 떨어져도 어디였더라? 터키, 그리스, 카자흐스탄, 조지아 이렇게 4강 토너먼트에서 한 팀 올라가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조금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뭐 웨일즈 만만치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이즈 자체가 터키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경기 자체는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주력으로 찍기에는 조금 불편하기는 해. 왜냐면 어쨌든 간에 웨일즈도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또 직전 경기 아르메니아전의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엄청 안 좋지는 않았어요. 기대값 자체는 웨일즈가 훨씬 높아. 한 3대1 정도가 마땅한 스코어인데, 근데 웨일즈가 골을 못 받고 아르메니아가 다 들어가니까 4대2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측면에서 무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경기입니다. 아까 아르메니아 경기랑 좀 비슷비슷해. 승을 찍던 무앤무를 찍던, 제가 볼 때 선택지는 두 가지야. 승 찍던 간에 무앤무 찍던가. 근데 웨일즈의 뭐 여러 선수들, 벤 데이비스나 뭐 전방 쪽의 공백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 터키 원정 어렵기도 하고 저는 승이 조금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넘어가고, 이게 좀 두 개가 보이는데 고르기가 조금 그건 경기들 좀 있어. 다음 경기 슬로베니아 대 덴마크. 유로 예선 몇 조냐 여기? H조. 씨발 이거 트니까 춥다. H조고 좀 전에 봤었죠 이거. 덴마크 1위 6점, 위 슬로베니 좀 전에 그 조죠. 카자 6점, 핀란 6점. 죽음의 조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전력적으로는 솔직히 덴마크가 올라가야 되는 조긴 한데, 하필이면 또 오늘 일정이 슬로베니아 원정이에요. 슬로베니아가 지금 타이밍에 솔직히 되게 까다롭거든요. 지난번에 그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슬로베니아가 작년이었나 그게?
아무튼간에 마지막에 상당히 좀 변수를 많이 일으켰던 팀인데 결국에 이번 시즌 거치면서 뭐 미드필더 쪽에 로브리치나 이런 애들이 한 단계 더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슬로베니아 애들이 페이스가 지금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치고 리그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몇 명 있다 보니까 지금 유로 예선에서도 지금 만만한 쪽에도 상당히 좀 힘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은 오블락의 결장입니다 오늘. 그래도 오블락이 슬로베니아 골문을 지켜주는 게 상당히 좀 큰 부분인데 오블락이 빠지는 부분은 난 이거 오블락만 있었으면 프랭 괜찮아 보이거든요 진짜로. 주력으로도 좀 고민했을 것 같은데 저도 오블락에 빠져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불편해요. 덴마크는 메일레 정도 빠져있고 그 밖에 뭐 에릭센이라든가 뭐 전방에 뭐 회이론 뭐 이런 애들 다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태로 좀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경기는 덴마크 갈 거면은 이건 무조건 햄무 찍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덴마크 전력으로 슬로베니아 원정에서 마행 가능성 물론 할 수야 있겠죠. 골 좀 잘 들어가는 날이면은 근데 많이 떨어져 보이고요. 진짜 이긴다 하더라도 진짜 큰 꾸역승 아니면 극장승 한 골차 이 정도 사이즈고 그 외의 가능성에선 저는 슬로베니아가 다 할만하다. 덴마크 골잡이들이 그냥 뭐 날이 선 게 아니라면은 저는 사이즈 자체가 지금 슬로베니아 전력이면은 덴마크 상대로 홈에서만큼은 최소 반반 싸움은 가져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감안했을 때 뭐 1.83배당이 저는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고 대신 오블락이 빠지기 때문에 좀 불편하기는 해요. 오블락만 나왔으면 진짜 좀 괜찮아 보이는데 오블락이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한 부주력 정도 뭐 찍어볼 수 있는 매치지 않나. 슬로베니아 프렌 보겠습니다. 햄무 찍거나 프렌 찍거나 넘어가고 스위스인가? 스위스 대 루마니아. 이는 아이조 1위가 스위스 9점 2위가 루마니아 7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겠죠. 밑에 뭐 이스라엘, 코소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좀 점수차 많이 나요. 이 매치 자체는 일단은 뭐 홈 스위스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기울어져 있는 매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스위스는 그나마 좀 약점이 전방이거든요. 전방. 결국 엠볼로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전방에서의 좀 뭔가 파괴력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파괴력이 떨어져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스위스 경기에 최근에 골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스위스가 좀 많이 넣습니다. 나는 스위스가 이렇게 화끈한 거 좀 간만에 보는 것 같아. 옛날에 샤키리 한창 때나 그랬지. 지금 아직도 샤키리 뛰거든요, 여러분들. 아직도 샤키리의 뭐 국내 자원이 뭐 암도우니 같은 애들, 뭐 아니면은 아웃국의 바르가스 이런 애들 배치돼 있어가지고 사실 전방에서의 파괴력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데 요즘 스위스가 어쨌든 간에 전방에서 화력이 굉장히 좋은 사이즈고 사실 스위스 하면 어쨌든 수비잖아요. 수비 라인 자체가 워낙 탄탄한 뭐 여러분들 아는 선수들만 해도 뭐 아칸지나 맨시티에 아니면은 토리노에 얘 성이 뭐였더라? 히카르도였나? 어쨌든 로드리게스 이런 애들 아니면은 그 글라드바흐 엘베디 또 이름값이 있는 애들 수비 쪽에 이렇게 포진돼 있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뭐 자카나 자카리아 뭐 다 좋아요. 뭐 전방에서도 국내 자원들이 생각보다 잘해주면서 지금 화력이 빵빵 터지고 있는 부분이라 뭐 전력 자체가 워낙 강한 부분이고 루마니아가 지금 2승 1무로 뭐 승점 7점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전력 쪽에선 당연히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떨어지는 데다가 이거 2승을 어쨌든 간에 옛날에 그 3월달에 매치에서 따낸 거잖아. 그때는 라즈반 마린이 있었거든요. 그 라즈반 마린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 엠폴리 중앙 미드필더 라즈반 마린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원래 제노아에 있었나? 원래 제노아였던 것 같은데 제노아 강등 시즌에 그러니까 강등권만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데 강등권 미드필더 에이스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루마니아에서는 에이스예요. 에이스가 이땐 있었어요. 2승 3월달 2승 했을 때
근데 이번에 코소보랑 비겼잖아. 없어요 지금 부상으로. 5월달에 이제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뭐 합류를 못해 있는 측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박지성 빠진 느낌이야. 물론 위치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스위스가 어쨌든 간에 부상자나 이런 것들도 뭐 엠볼리 정도 빠져 있는데 공격이 사실 근데 엠볼리 빠졌다고 지금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런 측면 봤을 때 1위 확정해라. 스위스선. 뭔가 스위스마에는 손이 안 가긴 해. 이미지가 비비다가 이기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가지고. 근데 지금 루마니아 정도면은 저는 마인 찍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마린이라도 있었으면은 좀 어떻게 중원에서라도 좀 뭐 비벼볼 수라도 있겠는데 이거는 뭐 점유도 안 돼 루마니아가. 그나마 루마니아가 좀 되던 게 뭔가 듣보잡 애들만 있는 것 같은데 공이 좀 굴러가긴 하거든요. 공이 좀 돌기는 볼이 좀 돌기는 하는데 마린도 빠져 있어서 사실 중원에서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스웨덴이 마이너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우 뭐가 이스라엘 대 안도라. 이 경기는 몇 주였더라 이게? 좀 전에 봤던 주잖아 참. 좀 전에 봤던 주네. 아이조고요. 2위가 스위스 루마니아였고 3위가 이제 이스라엘 4점, 4위가 코소보, 안도라, 그리고 6위 벨라루스인데 안도란 여러분들 축구 불모지야.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전에 계속 봤었던 뭐 산마리노 이런 데는 동남아 수준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어딨어? 몰타도 동남아 수준 좀 애매하긴 하다. 어쨌든 근데 안도라 정도면은 막말로 태국선에서 정리입니다. 오늘 태국 경기 있잖아. 태국선에서 정리야. 태국 정도면 안도라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는 사이즈여서 이거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아는 자합이나 뭐 그런 애들 없어. 대신 이제 플로맨에서 이번 지난 시즌 후반기에 좀 잘했던 측면의 솔로몬 아니면은 라리가에서 임대 전전긍긍 하면서 여기저기 좀 다니는 뭐 와이즈만 뭐 이런 애들 좀 자리 잡혀 있고 아니면 바리보 같은 애들 전방에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미드필더는 지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수비는 그냥 저냥 해요. 여기에 미드필더 라인이 좀 괜찮은 편이고 전방은 옛날에 자하비 때 떠올리면 그때보다는 좀 파괴력이 떨어지긴 했는데 좀 잔발에 친 애들이 좀 느린 느낌. 이게 주먹 한 방 한 방의 위력은 강하지만 잽이 좀 늘어난 느낌이랄까. 그 정도 사이즈를 어쨌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있는 자원으로도 저는 안도라 상대로 1마일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홈 이스라엘이고 원정 이스라엘이었으면 좀 솔직히 1마일 치기 좀 쫄렸을 것 같은데 홈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지금 있는 멤버로도 뭐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 최근에 또 판이라고 직전 경기 활약이 굉장히 좋았었죠. 얘가 이제 또 페렌츠바로스로 최근에 또 이적을 했었는데 이적 버프인가? 좀 동기부여가 좀 생기나? 그쪽이 이제 좀 시설이 잘 돼 있거든. 페렌츠바로스 쪽이 그 변방 리그 치고는 거기를 간 다음에 갑자기 직전 경기 엄청 잘하기도 했고 물론 이번 시즌 기존의 주전이었던 이제 네타 라비 이런 애들이 이제 좀 부진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좀 감바오사카를 갔거든 제가. 근데 감바오사카 이번 시즌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다른 애들이 좀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나 전체적인 전력 쪽에는 좀 감안했을 때 뭐 2.5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1마인 정도면은 해줄 만한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도라는 잘 차는 놈이 없어요 그냥. 내가 뭐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없어. 그 뭐 이브리그 새끼 한 명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탈리아 2부였나? 어쨌든 그런 애 한 명 말고는 없고 벨라루스 코소보는 그냥 이런 경기는 여러분들 무해무 찍거나 언더 찍으세요. 무해무 찍거나 언더 찍으세요. 코소보가 생각보다 잘 못해. 코소보가 멤버가 옛날 뭐 이제는 옛날도 아니다. 제가 한창 코소보가 치고 올라올 때
멤버 보면 생각보다 무시 못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코소보가 성적이 괜찮았는데 오히려 이 새끼들 좀 띄워줬더니 요즘 더럽게 못합니다. 뭐 라지차, 무리키, 뭐 여러분들 아는 라흐마니, 뭐 짝꿍들 여기 다 있네. 뭐 어쨌든 이런 애들 막 포진돼 있는데 최근에 그냥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성적이 구자시고 새끼들 한번 좀 잘 좀 치나 했더니 바로 이제 어, 태업도 아니고 경기력이 요즘 너무 안 좋아서 벨라루스 상대로 우위긴 합니다만 지금 코소보는 믿고 갈 만큼 경기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한 골 싸움 정도로 보고 무앤무 찍거나 아니면 둘 다 경기력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언더 찍거나 그 정도 사이즈는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어쨌든 요 정도로 좀